15. 라트비아 리가 D14년 8월 15일 리투아니아의 샤울레이에서 육로로 국경을 넘어 약 1시간을 이동한 후 라트비아의 첫 번째 도시 룬달레에 도착했다. 룬달레는 18세기 화려한 바로크 양식의 궁전, 룬달레궁으로 유명한 곳이었다. 이 궁전은 당시 쿠를란트 공국의 여름 별궁으로 사용되었으며 이탈리아 출신의 건축가 바르톨로메오 라스트렐리가 설계한 걸작이었다. 먼저 궁전 내부의 지하에 위치한 궁정 스타일의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이곳에서 라트비아의 전통 요리를 맛보며 점심 식사를 했다. 메뉴로는 진한 맛이 일품인 이 나라의 전통 수프, 부드럽게 삶은 돼지고기 목살 요리, 그리고 고소한 삶은 감자 요리 등이었다. 여기에 라트비아산 맥주를 곁들여 한층 더 풍미 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었다. 궁정 스타일의 화려한 분위기 속에서 맛본 이 점심 식사는 단순히 한 끼 식사 이상의 특별한 경험이었다. 식사를 마친 후 1층에 있는 매표소에서 표를 구입한 뒤 궁전 투어를 위해 2층으로 올라갔다. 2층은 룬달레궁의 진정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웅장한 대리석 계단을 따라 올라가니 금빛으로 장식된 대리석 홀과 화려한 벽화, 그리고 정교한 가구들이 우리를 맞이했다. 약 1시간 동안 2층의 각 방을 둘러보며 당시 쿠를란트 공국 귀족들의 사치스럽고 우아한 생활을 엿볼 수 있었다. 특히 2층에서 바라본 외부 조경 광장은 프랑스 베르사유 궁정의 정원에 버금가는 풍경이었다. 창밖으로 펼쳐진 광장은 정교하게 다듬어진 정원과 멀리 펼쳐진 푸른 들판이 어우러져 마치 그림 같은 장관을 연출했다. 룬달레궁에서의 여정을 마치고 라트비아의 수도인 리가로 이동하기 위해 다시 버스에 올랐다. 약 1시간 10분을 이동해서 드디어 라트비아의 수도 리가에 도착했다. 먼저 소총 동상 앞에서 현지 가이드를 만나 리가 구시가지 투어를 시작했다. 투어는 소총 동상에서 시작하여 구시가지 쪽으로 이동하면서 리가의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주요 명소들을 둘러보았다. 첫 번째로 들른 곳은 리가의 상징적인 장소인 시청 광장이었다. 시청 광장 중앙에는 롤란드 석상이 중앙에 있었다. 롤란드가 들고 있는 칼의 끝부분을 라트비아의 거리 원표로 삼아서 수도 리가에서부터 전국 모든 지역 도시까지의 거리를 재는 기준으로 삼는다고 했다. 시청 광장 주변으로는 검은머리 전당, 시청사, 성베드로 성당, 점령 기념관이 둘러싸고 있었다. 특히 이곳에는 검은 머리 전당 건물이 유명했다. 이 건물은 중세시대 활발하게 활동했던 검은 머리 길드가 사용한 건물로 이 건물의 앞벽에는 현재의 에스토니아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검은 얼굴의 인물이 장식되어 있어 검은 머리 전당으로 불리고 있었다. 이 건물은 14세기에 지어진 고딕 양식의 건축물로 후에 르네상스 양식으로 개조되어 더욱 화려한 모습을 갖추었다. 건물의 정면에 장식된 화려한 조각과 시계탑은 당시 형제단의 부와 권위를 상징한다고 했다. 검은 머리 전당 앞바닥에는 최초의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졌던 곳을 표시하는 팔각형의 기념 명판이 있었다. 리가 시청사 건물을 지나면서 골목길 사이로 성베드로 성당의 첨탑이 우뚝 솟은 모습이 인상적으로 다가왔다. 성베드로 성당은 리가 구시가지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며 13세기 중반에 처음 건설된 고딕 양식의 성당이다. 성당의 첨탑은 약 123m 높이로 리가 시내에서 이정표 역할을 해주고 있었다. 골목을 지나 브레멘 동물들 동상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 동상은 독일의 유명한 동화인 브레멘 음악대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조각상이다. 동화 속에서 브레멘 음악대의 동물들이 함께 모여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동상에는 그 동물들인 당나귀, 개, 고양이, 닭이 유쾌하게 표현되어 있었다. 리가 돔 성당을 지나 리가성을 방문했다. 리가성은 현재 대통령 관저이자 역사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13세기에 건설된 이래로 리가의 정치적, 군사적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고딕과 르네상스 양식이 혼합된 성의 외관은 리가의 역사적 변화를 잘 보여주며 도시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과 관련된 건축적 요소들이 돋보였다. 다음으로 삼형제 건물 앞을 지나면서 중세시대 리가의 건축 양식을 감상했다. 삼형제 건물은 리가에서 가장 오래된 주택 건물로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의 건축 양식을 보여주고 있었다. 각각의 건물은 서로 다른 시대와 스타일을 반영하고 있으며 고딕에서 바로크 양식까지 다양한 건축적 요소가 혼합되어 있다. 이 건물들은 리가의 역사적 변화를 상징하며 당시 상인들의 생활과 도시의 발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어서 한때 화약을 보관하던 장소로 현재는 역사 박물관으로 활용되고 있는 화약탑의 외부를 둘러보았다. 화약탑은 17세기에 건설된 방어탑으로 리가의 군사적 역사와 관련된 다양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는 곳이다. 화약탑을 지나 스웨덴 문을 통과했다. 스웨덴 문은 리가 구시가지의 주요 출입문 중 하나로 1698년에 스웨덴 왕국의 군사적 방어를 위해 건설되었다. 이 문은 당시 스웨덴 지배하에 있었던 리가의 역사적 상징으로 지금은 관광객들에게 리가의 역사적인 길을 안내하는 중요한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었다. 구시가지를 둘러본 뒤 리가 각 도시의 문장들이 벽에 그려진 건물을 관람한 후 천천히 걸어서 자유기념탑이 위치한 광장으로 이동했다. 자유기념탑은 리가 시민들의 독립과 자유를 기념하기 위해 1935년에 세워진 기념비로 탑의 정상에는 3개의 별이 우뚝 솟아 있으며 이는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의 세 나라를 상징하는 기념물이다. 구시가지를 한 번 더 천천히 둘러본 뒤 저녁 무렵에는 국립도서관 지하 방공호를 개조한 동굴 레스토랑에서 맥주를 곁들인 식사를 했다. 이 독특한 레스토랑은 원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방공호로 사용되었던 공간을 멋지게 개조하여 현대적이면서도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방공호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아늑한 조명과 분위기로 변모된 이곳은 식사와 동시에 역사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장소였다. 이곳에서 항아리 맥주와 흑밀빵을 포함한 안주류를 맛보면서 여유 있는 시간을 보냈다. 동굴 식당을 나와서 천천히 걷다가 경납고 건물로 사용되던 중앙시장의 노점에 들러 신선한 블루베리와 체리를 구입해 먹으면서 현지의 재래시장 풍경을 체험해 보았다. 이어서 일몰 시간에 맞춰 스탈린 건축 양식의 전망대 건물로 이동했다. 이 건물은 소련 시대의 대표적인 스탈린 건축 양식을 보여주는 건물로 고전적인 소련의 대규모 건축 스타일을 특징으로 하며 장대한 규모와 강렬한 직선미를 자랑하고 있었다. 외부의 붉은 벽돌로 치장한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이 건물은 리가의 도시 전경을 넓게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다. 환상적으로 붉게 물든 하늘과 함께 리가의 전경을 바라보며 하루의 피로를 잊을 수 있었다. 이후 호텔로 돌아와 체크인하며 리가에서의 하루 여정을 마무리했다. 여행 6일째인 8월 16일 아침에는 리가에서의 여정을 모두 마치고 리가에서 약 53km 떨어진 시굴다로 이동해서 아름다운 전설이 전해지는 구트마니스 동굴을 방문했다. 동굴 안으로 들어가 벽면에 새겨진 오래된 낙서들을 보며 당시 사람들의 사랑과 희망을 상상해 보았다. 이어서 시굴다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로 손꼽히는 투라이다 성으로 향했다. 투라이다는 신의 정원이라는 뜻이다. 언덕 위에 위치한 이 성은 주변의 숲과 어우러져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시굴다 투라이다 성을 끝으로 리투아니아의 여정을 모두 마쳤다.